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슈는 어디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시킹 알파라고 해서 시킹 알파라는 건 무엇이냐? 알파는 이제 수익률에 있어서 지수보다 좀 더 많은 수익률을 추구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시킹 알파. 그 미국의 시킹 알파라는 매체가 있는데 이곳에서 그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주로 많이 다뤘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있었던 많은 이슈를 갖다 한꺼번에 다루면서 또 제가 다루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킹 알파에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SK 하이닉스 강력한 HBM의 성장세가 예상된다. 다만 ADR 프리미엄과 사이클은 좀 주의를 하라라는 아주 굉장히 긴 분석 투자 의견이었는데요. 보니까는 이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준 그러한 투자 의견과 관련된 아티클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예. 그중에서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전히 내년에도 전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성장을 하지만 성장하는 그 속도가 그 HBM이 더 낮다. 그러니까 시킹 알파가 SK하이닉스를 갖다가 우선순위로 보는 이유 중 하나 무엇이냐? HBM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범용 반도체에서 생긴 D램이 HBM 못지않게 영업이익률과 마진이 높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HBM을 더 우선시 여기게 되는 것이 전체 메모리 시장의 성장이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둔화하겠지만 하지만 HBM 성장은 올해 못지않게 내년에도 성장세가 이제 예상이 된다. 그런 관점에서 HBM의 엄청난 강점을 갖고 있는 SK하이닉스를 갖다가 마이크론보다도 더 이제 시킹 알파가 우선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시킹 알파에서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는데 저희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결국은 가장 중요한 HBM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결국에는 뭐 HBM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HBM 뭐 시장이 얼마나 커지는지 그리고 이게 SK 하이닉스 영업이익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 좀 다뤄보죠. 예. 그러니까 내년에 메모리 반도체 전체의 성장률은 18%다. 18% 숫자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적은 숫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18%가 이미 눈높이가 높아져 있고 그리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엄청난 수익을 최근에 한 달여 기간 동안 수익률이 지금 꺾어지긴 했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수익률, 올해 수익률을 본다면 엄청난 이제 성장 거듭했습니다. 이것이 모두 다 메모리 반도체의 시장이 갖다 커졌기 때문인데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 성장률이 18%에 불과하지만 하지만 HBM만 본다면 내년에는 시장 성장률이 33%, 내후년에는 여전히 27%의 성장률을 거둘 것이라고 시킹 알파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HBM에서 가장 강력한 시장 마켓 점유율 이제 1위 기업인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여전히 메모리 반도체가 둔화할지라도 HBM의 강점을 갖고 있는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둔화하지 않고 여전히 내년과 내후년에도 주가 전망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HBM 안에서 SK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뭐 점유율 이런 것들이 중요할 텐데 이게 여전히 압도적이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상세하게 주의해야 될 대목이 뭐냐면 시킹 알파는 내년에도 HBM에 있어서 SK하이닉스의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을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50%가 넘을 것 예상한 것은 무슨 말이냐? 젠슨왕의 이제 엔비디아에 넘는 SK하이닉스의 마켓 쉐어가 50% 넘는다는 뜻이 아니고 전체 HBM 시장에서 마켓 쉐어가 50% 넘는다는 뜻입니다. 이거 두 개를 구별해야 됩니다. 구별에 대한 이유는 무엇이냐? 당연히 엔비디아의 마켓 쉐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영업이익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때 주목하셔야 되고 그러면 내후년에는 전체 HBM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50% 이하가 내려갈 수 있다라고 시킹 알파도 이제 그렇게 썼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HBM 시장 말고 HBM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AMD도 있고 그다음에 테슬라도 있습니다. 테슬라가 왜 필요하냐라고 볼 수 있지만 테슬라도 여전히 HBM 필요합니다. 이렇게 HBM이 다각도로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냐?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만 본다면 저는 여전히 내년과 내후년에도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50% 이상을 갖다가 훨씬 훌쩍 넘게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이 SK하이닉스 위상이 예전과는 다르게 HBM만 보다도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삼성전자가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마이크론은 기존의 시장에 뛰어들었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50%가 27년은 가능하지만 28년 이후에도 HBM에 있어서 SK하이닉스가 50% 넘을 것이냐는 데 자신이 없다라는 맥락인데 저는 그 점에 있어서도 2년 후에도 여전히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있어서 50% 이상을 HBM을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에 다시 한번 보자라고 제가 이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HBM을 갖다가 제대로 하려면 엔비디아에 제대로 공급할 베이스다이를 갖다가 삼성전자 독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베이스다이의 수율을 갖다가 자신할 수 없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여전히 내후년에도 50%가 넘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이게 시장에서 우려를 하는 거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결국에는 계속해서 뭐 여기 돈을 써야 될 텐데 그거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요. 메타가 최근에 유휴 컴퓨팅을 이제 임대하는 사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시장에서 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주가가 이제 떨어지고 미국의 주가가 떨어져서 우리나라 주가가 같이 떨어졌는데 그 부분 설명드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제 제가 그 어떤 내용을 갖다가 알고 있었냐면은 메타나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24시간 계속 해당 유휴 컴퓨팅을 100% 돌린 것이 아닙니다. 100% 돌리지 않고 이번 시킹알파도 정확하게 수치를 제시했는데요. 실제로 AI 가동률이 50%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남은 가동률을 갖다가 돌려야지. 왜냐하면 엄청난 돈을 퍼부어서 해당 인프라를 구축했기 때문에 남은 가동률을 올려야겠다는 것이 메타의 당연히 보관이죠. 이런 맥락에서 사실 시킹알파가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보고를 했냐면 메타가 갖고 있던 그 자원을 갖고 획득을 하는 데서는 써야 되지만 하지만 추론하는 데 있어서는 쓰지 않는 것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메타가 남은 유휴 자원을 갖다가 다른 데 임대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전히 컴퓨팅은 부족한데 메타가 나누어서 세그먼트 나누어서 이제 임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때문에 컴퓨팅 인력이 남아도는 것이고 컴퓨팅 자원이 남아도는 것이고 AI 피크론에 근거되는 것은 사실 과도한 해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계산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우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